네, 안녕하세요. 지은코치입니다. 오늘은 1월 1일을 맞이해서 2024년에 왜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함께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열었습니다. 자,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처음 열곡 넘어 성공 강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무려 4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왜 마케팅을 하느냐? 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다. 라는 원장님들이 진짜 많이 계셨는데요. 이제는 너도 나도 마케팅 기술을 배우고 실행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정리해서 얘기해드리면 2024년에 여러분이 반드시 마케팅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입니다. 외신에서도 보도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0.78대도 깼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점점 아이들은 적게 낳고 적게 낳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마케팅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배움을 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은 적은데 가르치고자 하는 공급책은 너무 많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마케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트렌드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지방과 지역이 많이 소멸되고 있다. 기사에서 많이 보셨지요. 우리나라보다 10년에서 20년을 앞서가는 일본도 이미 도쿄를 제외한 많은 도시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끊기고 아파트에 빈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나는 지방에 있는지 수도권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또 위치에 따라서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공부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더, 공교육이 날로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육아가 힘들어서 또 교육이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라에서는 점점 공교육을 강화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올려드렸는데요. 늘봄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결국은 전학년 또 중고등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엄마들이 원할까, 안 원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처음 돌봄 교실이라는 게 초등학교 생겼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어떻게 돌봄 교실에 있어? 라고 생각했던 엄마들의 모습은 아주 잠시 잠깐이고요. 지금은 돌봄 교실에 대기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지요? 이처럼 공교육 또 일본학교를 비롯한 많은 공교육이 강화되면서 사교육 시장은 분명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학교 끝나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봐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오후 3시까지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3시 이후에 그 짧은 오후 시간대를 가지고 어떠한 과목이 또 어떻게 마케팅한 학원만이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식이 있고 공부를 한 엄마들은 학교 교육이 아니라 학원 교육을 보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출산, 지역 소멸, 정보 홍수 시대, 경기 불황 이 모든 것들이 만나게 되면 공교육에 의존하는 부모님의 비율이 100% 높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또 하나 정보 홍수 시대라는 거죠. 옛날에는 집 앞에 있는 학원을 보냈다라고 하면 지금은 내 집 앞에 있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가 좋을까, 우리 아이에게 잘 맞는 곳은 어딜까라는 거를 직접 검색하고 정보를 통해서 얻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넘쳐나는 정보 중에서도 내 학원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쉬운 예로 나는 애들을 잘 가르쳐요. 나는 아이들과 소통을 잘해요. 이제 이러한 것으로는 여러분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나는 사람들의 심리도 파악해야 되고 어떤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불황입니다. 경기 불황은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경기가 호황이다라는 걸 들어본 적은 없으셨겠지만 실제로 경기 불황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제는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기사도 보셨을 거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기 불황에 깊은 겨울의 계절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엄마들이 가장 늦게 줄인다는 사교육 지갑도 역시 줄어들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지역은 어떤 곳인지 또 여러분의 타겟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자,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볼 때는 여러분이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내 느낌으로 지역을 알아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느낌에 우리 지역 엄마들은 온라인 광고는 안 먹혀. 내 느낌에 우리 지역 사람들은 오프라인 광고는 안 먹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의 느낌은 마케팅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온라인이 유리한지 오프라인이 유리한지 혹은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지 사실은 많은 기술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면 네이버 키워드 도구 검색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과목에 얼만큼 관심이 있는지, 얼만큼 클릭률을 한 달에 보이고 있는지를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클릭률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 난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광고를 더 강화할 수 있을지 내 지역이 온라인 광고에 탁월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온라인 세팅은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온라인 세팅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따가 다음 창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쉽게는 네이버의 광고의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내 과목이 얼마큼 한 달에 클릭이 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음, 네이버의 네이버 광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키워드 도구 보시죠. 자, 예를 들어 의정부 밀락동에 수학학원이다. 그러면 밀락동 수학학원, 밀락동 수학, 밀락동 서구력 수학, 밀락 초등수학 뭐 이런 식으로 한 5개 정도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조회를 했을 때 모바일로 쳐봤을 때 어때요? 여기 월간 검색 수 뭐, 600, 한 달에 이 정도 검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수학학원으로 검색하고 밀락동 수학학원으로 검색하고 이렇게 되면, 아, 이 동네는 여러분 온라인 광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한 달에 검색하는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밀락도, 아니, 네이버의 광고의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과 과목을 조합을 하셔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또 자세한 내용들은 네이버 카페, 열공 넘어 성공 카페나 혹은 프리미엄 과정 혹은 한 달에 2번 열리는 무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024년 상반기에 또 2024년 1년 동안 내가 좀 마스터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를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 광고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교육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블로그입니다. 자, 대부분은 교육 사업이실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 장사나 다른 어떤 장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많이 교육 사업에서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사실 음식이나 미용실, 기타 등등 다른 것들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네이버에 많이 찾아보잖아요. 상현동 맛집, 상현동 미용실 이렇게 찾아보는 것처럼 블로그를 내가 잘 써서 네이버 첫 번째 페이지에 노출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블로그는 여러분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블로그를 배우시는데요. 사실 교육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1번 페이지에 내 글이 하나라도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뷰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내 글이 2번, 3번, 4번 나오면 더 좋겠지요? 근데 한 개만이라도 나오게 세팅을 해도 돼. 내가 좋아하는 걸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단어로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학원 이름이 청룡학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청룡학원이라고 검색해 볼 확률보다 상현동 수학학원이라고 검색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무슨 동
혹은 이제 지방 이름도 있지요. 과목 검색하셔서 뭐 상현동 수학, 상현동 영어, 상현동 국어, 상현동 피아노 이런 식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 학원 이름으로 청룡수학학원 이렇게 검색했을 때도 당연히 나와야겠죠. 이 블로그를 통해서 키워드를 확보하고 나오는 방법은 또 많은 분들이 강의해 주시기도 하고 2월에 저희가 새학기 마케팅 강의 두 분이 맡아서 또 진행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인스타도 사실 학원과 교육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인스타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당연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인스타를 통해서 내 지역의 사람들하고 점점점 팔로우를 맺어가는 것도 너무 좋고요. 우리 아이들의 자랑거리, 또 뭐 수업하는 모습, 내 모습, 원장님의 모습 등등 연구하고 공부하는 전문가적인 모습들도 인스타를 통해 노출해주면 좋지요. 광고라는 건 여러 군데서 반짝, 반짝, 반짝 간판에 불을 켜두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머릿속에 기억된 걸 통해 네이버에 검색해 보거나 친구에게 물어봐서 학원 등록을 하게 된다라는 거. 너무 신기하게도요. 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은 이러한 마케팅을 잘 세팅해 둔 것에 의하여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배우셔야 되고 인스타도 배우셔야겠죠. 또 떠오르는 마케팅 중에 하나가 당근이지요. 예전에는 없었지만 몇 년 전부터 생겼던 이 당근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광고에 굉장히 좋습니다. 당근은 사람들이 교육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원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어떠한 장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가진 않죠. 하지만 당근 자체의 앱 접속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마다 활발하게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비즈 프로필을 등록을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소식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식을 올린 걸 또 광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료로. 그러면 당근 페이지에 여러분의 글이 자주 자주 보이게 되는 거고, 자주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클릭하거나 또 제목을 본다는 거죠. 저도 당근, 블로그, 인스타, 뭐 맘카페, 전단지 세팅해서요, 이사한 지역에서 한 달 반 만에 전 타임, 전 연령, 전 레벨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은 한 번에 이것들을 다 세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난 인스타가 편해, 난 블로그가 편해, 라고 해서 그거 하나만 한다고 하면 광고 효과는 현저하게 사라지겠죠? 또 하나 맘카페입니다. 맘카페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에 엄마들이 많이 활동하는 카페를 맘카페라고 합니다. 이 맘카페에 가입해 보시면 맘카페 안에는 학원의 정보를 묻는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기왕이면 많은 곳에서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제휴를 맺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내고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아이디로 이 맘카페에 문의가 올라온 글에 댓글이나 쪽지, 채팅을 남겨서 우리 학원을 알리는 걸 말합니다. 제휴를 맺게 됐을 때의 장점은 마음껏 광고할 수 있다는 점, 단점은 돈이 들어간다는 점. 지방에 따라서 3개월에 40만 원에서 300만 원, 600만 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광고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또 댓글, 쪽지, 채팅으로만 맘카페에 내 사업을 알린다도 장점,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돈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랑 단점은요. 그렇게 광고하게 되면 아이디가 잘릴 수 있다. 이 카페에서 활동을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광고는 그럼 어떤 광고가 있냐라는 겁니다. 전단지 들어보셨죠? 전단지 하세요라고 하면 어떤 원장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단지 그 효과 하나도 없어. 내가 다 해봤어라고 하는 거죠. 전단지 하나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전단지, 블로그, 인스타, 당근, 맘카페, 입소문도 내주고 대면 홍보도 했을 때 전단지가 효과가 훨씬 높다라는 거죠. 이 전단지도 제발 여러분 원색 모집, 뭐 기타 등등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이미지와 글로 광고하지 마시고 누구라도 봤을 때 눈에 탁 박혀서 뭐지? 하고 알아볼 수 있는 전단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고 문구도 배우셔야 되고요. 또
전단지를 구성하는 방법도 배우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쭉 나열된 것들은 전부 다 2월부터 시작하는 많은 원장님들이 직접 하시는 강의들에서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입소문도 너무 중요하고요. 현수막 붙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학교 앞에 대면 홍보 나가는 것도 내가 오프라인을 더 해야 하는 지역이라면 이것들이 더 된다. 내가 온라인을 더 주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요걸 더 세게 세팅하고 오프라인을 조금 살살 세팅해도 된다라는 거지요. 어쨌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중요한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라고 하면 마케팅의 기본인데요. 타깃 설정.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타깃 설정은 무엇이냐? 원장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정말 독특한 원장님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원장님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내 지역에 나의 타깃이 이거가 너무 고민이라 잠이 안 온다. 이거를 과목에다가 맞춰보는 겁니다. 이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나의 타깃은 중하위권 친구들의 학부모님이었습니다. 왜냐면 지역이 중하위권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중하위권 친구들이 수학, 학교, 현행, 현재 진도를 말하죠.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혹은 문제 읽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것도 되게 엄마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아이가 고학년 되고 중등을 됐을 때 대비가 가능하냐.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1번. 그리고 또 어떤 게 고민이었냐라고 하면 맞벌이 부부가 많았는데요.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아이 맡길 곳, 그다음에 차량이 되는 곳, 그다음에 전과목이 되는 곳, 이거를 굉장히 많이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맘카페 들어가서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나의 타겟은 어떤 타겟이냐라고 하면 중하위권에 공부를 아주 잘하진 못하지만 학교 현행을 너무너무 따라가야 되는 친구들을 위한 그러한 수업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학교 끝나고 제가 운영하던 학원은 좀 크고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차량을 통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이동하고 국영수 길게 공부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타깃에 맞춰서 과목도 설정하고 시간표도 설정하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반대로 하죠.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 나는 우리 지역에 파악은 하지 않고 난 이걸 하고 싶어. 난 이걸 가르칠 거야. 라는 거 하나만 생각하고 나머지들을 구상하지 않는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2024년에는 여러분의 타깃 자체를 아예 바꿀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프리미엄 친구들, 수학을 교구로만 활용하는 친구들, 교구와 사고력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시험도 보고 이러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가르쳤어요. 그때도 안 됐던 건 아닙니다. 잘 됐습니다. 왜냐면 유치분만 185명이었으니까 잘 됐죠.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가 딱 닥치고 아이들의 학력이 낮아지면서 동네를 다시 보니 내가 멀리서 1시간 거리에서도 오는 그 프리미엄 친구들을 가르쳐서 가는 것보다 중하위권 친구들에게 과목을 추가로 했을 때 이 교실에서 더 많은 수익이 생기네라는 걸 계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대상도 바꾸고 과목도 바꾸고 중점적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 내용들도 바꿨던 거예요. 자, 그럼 엄마들이 뭐라고 합니까? 변했어!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말, 변했어. 그럼 그때 뭐라고 하라고요? 저는 늘 변화할 겁니다. 시대에 맞춰, 트렌드에 맞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늘 변할 건데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지요. 자, 이처럼
정리해보면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에게 빠져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광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 마지막 내 타겟을 위해서 내가 진짜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강력하게 도와주는 사람에게 마케팅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케팅은요, 다른 사람의 등을 쳐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잘 되는 게 마케팅이 아니고요. 고민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사람에게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걸 통해서 또 돈도 벌 수 있고, 또 도울 수도 있고,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4년에는 열곡 넘어 성공 카페나 혹은 오픈 채팅방, 그리고 강의, 유료, 무료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층 더 성장하고 마케팅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등등등 여러분과 함께 유료 또 무료로 이어갈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이 가장 신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푸른 용의 2024년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높고 멀리 날아오르는 그런 멋진 용이 되시리라 응원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